는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방금 들으셨지? 우리 자갈치 아줌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듣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한 SNS를 통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신 청취자분이 계셨는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째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잠깐씩 좀 언급은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이 법인이 바뀌면서 이제 운영 법인이 바뀌면서 생겼던 문제인데요. 예. 2019년 1월부터 새로 운영하게 된 법인에서 이제 원래 이제 수탁을 받기 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약하고 심사받았던 내용을 수탁을 받고 난 이후에 지키지 않아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수탁 심의 내용을 준수해라라는 지역사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요구를 한 사람들에 대한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뭐 직원들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뭐 압박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위탁 해지를 했었고 이에 관련돼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의 결과는 결국 패소를 했고요. 근데 그 패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이제 수탁을 받은 법인에서 이행하고 난 이후에 우려했던 바대로 이제 법인에서 이제 복지관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네.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예. 법인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복지관 직원들을 이제 뭐 활용한다든지 어떤 법인의 일종의 좀 이익을 위해서 복지관을 활용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예, 사무국장님 잠시만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법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들어오는 위수탁 법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해서 부산진구청이 그 위수탁 법인 그러니까 지금 위수탁 법인이 그린닥터스죠. 네. 예. 그 그린닥터스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을 냈고 거기서 패소를 했다 이 말씀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탁 해지 명령을 부산진구청이 내렸었고요. 예. 네, 그 위탁 해지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탁 법인에서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 소송을 했는데 네. 누가 패소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부산진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결국 위수탁 업체에 손을 들어줬군요, 행정 소송은. 네. 그래서 위수탁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법인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님 처음에 궁금했던 게 심의할 때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위수탁 법인이 바뀔 때 보통 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시설장, 이른바 이제 관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제 위수탁 법인이 바뀔 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장을 포함해서 이 고용승계를 이제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위수탁 심의 과정에서 밝혔고 그 위수탁 그 심사 내용에도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장 내정자로 이제 실제 발표를 하시고 이 법인이 사실은 그 사회복지 경력이 전혀 없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수탁에 상당히 불리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장 내정자께서 수탁에 상당한 공헌을 했는데 수탁 심사를 이제 통과하자마자 이제 이 시설장 내정자를 해고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런데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장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이러저러해서 속기록에 그러니까 뭐 문서로는 하질 않았겠지만 심의할 때 속기록상으로 고용승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약속은 위반한 것이다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일단 위수탁 업체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 아닙니까?
네, 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 위수탁 관련된 모든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통과를 하는데요. 예.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받고 어떤 내용을 받았던 간에 평가표의 점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사가 종료되고 나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떤 감사나 평가할 수 있는 이후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심의 받을 때는 이제 잘하겠습니다라는 평가를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네, 평가표에서 점수 계산만 잘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심의 내용이 어떠했던 간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현재 법적 구조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 구조 자체가 지금 좀 저희 이제 청취자 입장도 저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위수탁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까? 위탁 사무위마다 다른데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복지시설은 대다수 5년 정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희도 제보를 네. 꾸준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 승계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하고 있고 해고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네. 주셨더라고요. 지금 어떤 네네. 상황인 겁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을 그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 기록을 열람하려고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갑질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승진 연한이 다 된 직원들이 5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예. 이제 팀장 승진을 이제 직원들이 업무 숙련도가 높다 보니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당 법인에게. 그랬는데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이란 이유로 승진 사유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노동조합 탄압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해서 그렇다라고는 네. 얘기를 안 했는데 뭔가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승진해서 제외됐다. 그렇게 생각해야 사실 되는 이제 겁니까? 이게 사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말들을 이제 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이제 법인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리에서 이제 좀 흘리신 적이 있으시고 그래요? 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바도 있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만 조사한다라는 원칙적인 답변만으로 종료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관장 직무 대행을 했었고 지금까지 직원들의 대표로 있었던 과장 한 분을 설 바로 전날 2월 9일 날 네, 해고를 했었습니다. 예. 네. 무슨 사유로 해고했습니까? 법인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권한 남용 등등에서 4가지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유 중에서 대다수는 2019년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경찰 조사에서 이미 다 무혐의로 정리가 된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채용 공고상의 어떤 단어의 어떤 해석의 여지일 뿐이고 사실 채용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의 단어의 여지다. 이게 무슨 네네. 얘기인가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네네 그 권한 남용 부분이 사회복지사 2급을 뽑았다라는 걸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해고 사유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채용 공고상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우대 네, 이렇게 우대 조건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1급이 무조건 1급을 뽑아야 되는데 왜 2급을 뽑았냐 이게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법인에서 해석하고 해고 사유로 이제 명시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보통 해고 사유라고 하는 것이 해고할 만큼의 중징계 사유이냐라고 봤을 때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또 보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제 구제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부터 쭉 계속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지금 법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까? 저는 위수탁 제도가 좀 더 면밀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수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복지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민간 법인들의 어떤 재정력을 많이 중심에서 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탁 법인이 얼마만큼 돈이 많고 어떤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는 시설 운영에 얼마만큼 돈을 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탁을 받으려는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이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법인에 대한 공정성을 좀 심사하는 평가 제도들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고요. 그리고 이후 수탁을 받고 난 이후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 내용을 어긴다든지 이후에 이 법인이 좀 공정성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좀 이게 문제 제기하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여전히 어떤 그냥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라는 시각에서만 복지시설들을 좀 평가하는 잣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가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거죠? 아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만 조사 대상이고 네, 조사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다는 거지. 네, 아니란 답변 상당한 답변이었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데 그 분명히 불이익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면 그 법이 가진 그 작구에만 의존한다면은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